당신은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명색이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과학자 한 명쯤은 있어야지. 10여 년 전 과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 대학생의 뇌리에 박힌 부끄러움. 그것이 과학계의 유명한 사진 한 장 속 인물들을 밤낮으로 뒤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한 사람의 숭고한 일생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의 제목으로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한 일을 봐달라라는 문구는 뮤지컬 마리 퀴리에 나오는 마리 퀴리의 대사입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들려드릴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의 이야기는 뮤지컬 마리 퀴리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한 일을 봐달라.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 퀴리, 혹 퀴리 부인의 본명이다. 그녀는 1867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934년 프랑스에서 사망하였다. 1927년 제5회 솔베이 회의, 회관 앞이 시끄럽다. 그곳에서 과학계의 전설의 사진 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 그런데 보수적인 집단 과학계 당대 최고의 천재들 사이에서 맨 앞자리 상석에 앉은 백발의 노학자. 당최 그녀는 누구시길래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가? 19세기 말 풍전등화와 같은 유럽의 정세.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에 이리저리 치이는 약소국 폴란드.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그녀가 어렵사리 입학한 프랑스 명문 소르본 대학은 약소국 출신의 여성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명색이 과학자인데 실험실 하나를 구하지 못했고 의대에서 쓰다 버린 낡은 헛간이 그녀의 실험실이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녀의 탐구 정신은 남편 피에르 큐리와 함께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물질, 스스로 빛을 내는 라듐을 발견하게 한다. 라듐의 연구 과정에서 방사선의 정체를 밝힌 공로가 인정되어 1903년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다. 우리가 아는 방사선이란 단어를 퀴리 부부가 처음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스스로 빛을 내는 라듐은 인공빛이 없던 시대에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리하여 갖가지 생필품 제조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암, 백혈병 등의 의료적 활용도가 입증되어 방사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이 선물한 물질인 줄 알았던 라듐의 숨겨진 무시무시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라듐 시계 공장의 직공들의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이내 줄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뒤늦게 드러난 라듐의 엄청난 위험성. 라듐은 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해요. 라듐을 발견한 자로서 외치는 그녀의 호소. 그러나 들려오는 사업가의 냉대. 라듐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전까지 사용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직공들을 보며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녀는 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내가 누구보다 라듐에 많이 노출되었어. 내가 죽거든 부검하여 라듐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렴.
자신이 발견한 라듐, 자신도 몰랐던 위협, 자신을 짓누른 양심. 그녀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녀의 삶을 보아온 20세기 최고의 천재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그녀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녀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힘찬 과학 사이언스 TMI. 사진 속 인물들은 과학계에 한 그루씩의 자신만의 뿌리 굵은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다. 아인슈타인, 보어, 슈레딩거, 파울리,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드바이. 이과 계열의 사람들이라면 대학 때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름들이 독특한 식, 독특한 해석, 독특한 생각 등으로 당신들을 괴롭게 했던 이름들의 실존 인물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 사진 속 인물들 29명 중 노벨상 수상자는 17명. 그중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는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자 유일한 2회 노벨상 수상자. 그녀 하면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우선 노벨상은 매년 11월 물리학, 화학, 경제학, 생리학 및 의학, 문학, 평화 6개의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다. 역대 노벨상 수여자는 892명의 개인이 받았다. 그중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2회 수상자는 총 4명. 그중 과학 분야에서 2회 받은 사람은 총 3명. 그런데 각기 다른 과학 분야, 즉 물리학, 화학 분야에서 받은 과학자는 1명.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가 유일하다. 또 그녀의 가문에서 받은 노벨상 수는 무려 6개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퀴리 부부가 공동으로 수상.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가 수상. 그리고 부부의 첫째 딸인 이렌 퀴리와 부부의 첫째 사위인 프레데릭 졸리오가 193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다. 그리고 부부의 둘째 사위 헨리 리처드스는 196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가문에 한 번만 받아도 영광인 노벨상을 무려 6회나 수상한 퀴리 가문. 둘째 딸 이브 퀴리는 다음과 같이 농담 삼아 얘기하곤 했다. 아빠, 엄마, 언니, 형부, 남편처럼 노벨상을 타지 못한 나는 집안의 수치다. 이브 퀴리는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지만 나름 많은 상을 수상하는 저명한 작가였다. 그녀가 살던 시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은 1900년대 초반이 지나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폴란드인인 그녀가 남편인 프랑스 국적의 피에르 퀴리와 결혼하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훌륭한 업적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화학 아카데미는 그녀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프랑스는 여성 참정권을 44년이 돼야 보장하고 1966년이 돼야 프랑스 화학 아카데미에서 여성 금지령이란 조항을 해제한다. 1979년이 돼서야 프랑스 화학 아카데미의 첫 여성 회원이 선출된다. 훗날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훈장 중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그녀에게 수여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사양한다. 시간이 지나 다시 프랑스 정부는 국가상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이때 그녀가 거부하지 못하게 거부권을 없애버린다. 이제 이 사진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라듐이 방사선 치료에 용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라듐에 대한 모든 특허 권리를 포기한다. 이유는 단 하나, 인류의 고통, 암,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한 연구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또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고통을 덜 받으라는 이유에서다.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그녀는 방사선 치료 버스를 만들어 프랑스 전역을 누빈다. 전장의 부상자들을 방사선 치료를 통해 회복시키는데 일조한다. 1934년 7월 4일 그녀는 오랜 연구 과정에서 얻게 된 골수암과 백혈병 등으로 프랑스의 한 지방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녀를 홀대하던 프랑스는 유가족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유해를 자국의 위인들이 묻혀있는 팡테온이라는 건물 안으로 모셔오게 된다. 마리 스클로도프스카 퀴리. 사회적 편견과 제약에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한 사람. 자신의 연구가 발생시킨 사회적 문제에 책임을 다하려 했던 과학자. 마리 스클로도프스카 퀴리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라며 영상을 가름합니다. 힘찬 과학